KBS에서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요. 그때 위원장이 정필모 위원장이었죠. 바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갔습니다. 김희철 보도본부장 KBS 사장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재 제작본부장 아마 부사장 됐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고대영 그 전 사장에 대해서 해임무효 소송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죠. 그 승소의 근거가 바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소송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분리 징수하겠다는 법안 발의는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고요. 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되니까 스스로 그냥 거둬들였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방송장악 시나리오 했잖아요. 네, 우리 그게 지금 KBS 사태 본질이잖아요. 세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네.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의 판결을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은 그만큼 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저는 시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네, 이 전기 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어 온 KBS TV 수신료 이 30년 만에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 야사당은 이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다, 국민 저항점의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KBS의 편파 방송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이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이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의 기준이 뭔지 사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뭐 심지어는 여당 안에서도 무슨 보수 참칭 패널 이런 명단까지 뿌리셔가지고 막 지적도 하시고. 근데 저는 결국에 이렇게 무리하게 뭐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밀어붙이고 방통위가 거기에 들러리 서고 있는 이 지금의 형태는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윤이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하지 않으면 불공정 방송이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언론의 기능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기능은 1차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하면 다 좌파가 선동하고 있고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세요. 저는 오히려 언론이 침묵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공정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 진단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KBS가 불공정 방송을 한다잖아요. 근데 해법이 이상합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KBS의 예산 자체가 4천억이 넘게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KBS 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 광고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간 기업이 개입하게 된다면 과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재난방송 아니면 장애인방송 이런 식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분명히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문제 진단과 해법이 맞냐, 그리고 문제 진단 자체는 맞았냐, 친윤방송이 아니니까 사실 사장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명분 내세우시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정권이 언론 탄압을 얼마나 혹독하게 무자비하게 했는지는 민주당의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신 정필모 위원장, 당시의 위원장이고 KBS의 부사장이셨죠. 그분이 언론 탄압해서 KBS의 고대영 사장 내쫓고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아주 그 기자들을 취조를 하고 다 내쫓고 이 보훈으로 비례대표 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는지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로 비례대표 가셨거든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장악했는지. 2017년 8월 달에 민주당이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정기 국회 앞두고 열린 그 민주당의 워크숍에서 배포를 합니다. 그 문건이 문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KBS에서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그때 위원장이 정필모 위원장이었죠. 바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갔습니다. 김희철 보도본부장 KBS 사장 됐습니다. 그리고 김덕재 제작본부장 아마 부사장 됐죠. 예, 그리고 뭐 박재홍 시청자 본부장 이분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고대영 그 전 사장에 대해서 해임무효 소송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죠. 그 승소의 근거가 바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소송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분리 징수하겠다는 법안 발의는요. 2011년 그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고요. 민주당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던 거예요.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되니까 스스로 그냥 거둬들였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방송장악 시나리오 했잖아요. 네, 우리 그게 지금 박성진 KBS 사태 제보가 좀 본질이잖아요. 세게 공격이 들어왔는데 네. 정필모 한번 의원한테 하셔야 물어보세요. 일단 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임이 부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부분은 그만큼 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저는 시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근데 동시에 이 고대영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하는 이제 사내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총파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유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활비를 잘못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시에 이제 세월호라든지 이런 보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불리한 보도는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또는 인사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인사 이동을 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의 방만한 부분이라든지 태만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빗발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대영 전 사장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대영 전 사장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고 뭐 그래서 뭐 그런데 저희가 뭐 일부러 끌어내렸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고대영 전 사장이 해임된 근거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당시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뿌려진 그것이 근거 서류로 해서 해임무효 소송이 났고요. 지금 현재 김우철 사장에 대한 그 사장 사퇴하라라는 사내 여론조사에서 60%가량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올 상반기 적자만 425억이 됩니다. 1사분기 적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고요. 1,500명이 보직이 없는 채에 1,000억의 세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다 분리징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모든 공영방송은 아예 방송 광고를 안 합니다. 우리는 하도 KBS가 제2TV 광고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ETV가 공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KBS 내부가 어떤지 가보셨어요? 지난 정권 때에 KBS에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기자들을 내쫓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생활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분이요. 왜 정필모 위원장이세요? 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니까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KBS의 흑역사가 어땠는지. 본인이 네. 근데 칼자를 사실- 쥐고 박수민 흔든 씨. 근데 사실 분이잖아요. 언론 장악이 흑역사 따지고 보면요. 네. 문재인 정부 거론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특보였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거의 내정 설만 지금 몇 개월째인데 네. 부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근데 국정원에 심지어 문건 시켜가지고 얘기한 것들 다 나오고 있죠. 국정원에서 문건 작성한 사람이 이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고 아마 이동관 특보도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이동관 수석한테 그러니까- 물어봤더니요. 아니, 그분은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요. 그분은 그게요. 몰랐다고 뉴스타파 하겠죠. 보도래요. 그래서 저보고 믿지 말라고. 아니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뉴스타파 그분이 기도 문제인 믿지 거예요. 말고. 자, 특정인 언론사 KBS는 찍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자, 하니까 KBS는 문제인 한 거예요. 분씩 이렇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네. KBS는 전두환 대통령 때 땡전 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때 뭐 제가 네, 그때부터 네. KBS는 흑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영국도 2018년부터는 아예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하고요. 프랑스는 아예 입법안에 법안에 냈어요. 아예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 NHK도 수신료를 10% 낮추고 장차적으로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아예 없애자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KBS 수신료 어떻게 안 내냐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언론 장악이었으면 국민들이 나섭니다. 우리 동아투이 다 기억하거든요. 당시에 정권이 무자비하게 동아일보를 광고 압박했을 적에 국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떠냐면요. KBS 수신료 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KBS가 정말 잘했으면요. 국민들이 2,500원 냅니다. KBS 살려줍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외면 받으세요? 네, 거기까지 듣고 우리 박성민 최고. 근데 일단 이제 그 당시 이제 MB 청와대 때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도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뭐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 다 모니터링해서 문제 보도로 다 낙인 찍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영방송 내부 동향이랑 언론인 축출 방안 보고 받았고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계획 세우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KBS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리징수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식이 이게 맞냐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애초에 지금 이미 법원에서도 이 수신료의 가치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징수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던 법원의 판단에 저는 좀 더 입장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국민들께서 분리징수에 대해서 여론이 괜찮다라고 하셔도 저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소득이- 오늘도 이제 정치권 현안 다루어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정확히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행수. 소득이 있어야 세금도 내죠. 네. 보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시청료를 받는다? 지금 KBS 시청 거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보는데 내라고 하는 건 그 국가가 폭행이죠. 폭력이죠. 네,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대통령실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언론 통제한다고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네, 네,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